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이 상반기에 실적이 감소하면서 태광 역시 주가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적적인 부분이 과연 이 회복세가 받을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주 같은 측면도 봤을 때 이 4분기 이후로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실현이 가능할지 이야기해보고 실적 컨센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실적과 수주 그리고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앞으로 태강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동향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하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집 물량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집 전환의 시기가 바로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 태광 같은 경우에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이 태광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집세도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이런 이야기도 현재 상반기에 실적이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수주 부진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 감소 구간이고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뭐 LNG나 이 전방 산업에 온기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수주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유가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유가가 태광의 주가와 또 실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기사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23년 하반기 수주 부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3년 하반기 유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방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0월 달을 기점으로 88달러에서 67달러까지 하방 수직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적인 부분세가 바로 태광의 수주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주가도 좋지 않은 흐름세까지 야기를 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 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전쟁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공급의 차질을 발생시키고 유가의 상승 탄력을 야기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1%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수요 낙관론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한 건데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가는 결국에 수요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수요적인 부분은 중장기 견조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지속이 되면 공급 차질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태광의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실적하고 수요적인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자, 그래서 수요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의 제조업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로 뭐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5월달 패턴을 보게 되면 모두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 상승 탄력을 더 가파르게 받으면서 실적의 개선세까지 야기할 수 있게 되고 태강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유가다. 태강의 실적이나 수주적인 부분에서 23년 하반기에 부진을 했던 이유는 23년 이 하반기 유가가 강하게 하락했던 시기에
잘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이 수요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수요적인 부분은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제조업 지표나 무역 수지가 모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흐름세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은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게 되면 공급 차질을 유발하면서 유가의 상승 탄력을 더 가파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태광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패턴이 존재를 했었죠. 오늘은 제가 유가를 관점으로, 유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상승 패턴을 봤을 때 유가도 그렇지만 조선업 관련된 이 사이클, 이러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태광도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 탄력을 받았던 패턴이 있습니다. 당시 모두 조선업 관련된 수주 이슈가 존재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유가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앞으로 태광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결국에 조선업 사이클 관련된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태광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유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관점에서 121선을 도달해 주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1선 돌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모멘텀, 결국에 조선 관련된 모멘텀과 여기에 속해 있는 건 바로 유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가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가적인 측면,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광이 수혜 종목으로 뽑힐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24년, 25년, 26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좋은 모습을 유지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EPS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인 BPS도 증가를 해줄 모습을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주가보다도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업체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태광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